불교계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영축산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죠. 다 마가다구 빔비사라 왕이 기증한 곳인데 다 요 근처 여기에 왕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대나무가 많아가지고 아마 중림정사였을 거다. 이렇게 지금 대나무군들이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 이 중림정사에 갔을 때는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공원화되다시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산책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뭐 이런 잘 갖춰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느낌. 예전에 이렇게 좀 아주 별로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호수만 있고 뭐 그래가지고 다만 여기가 이제 최초의 사찰이라는 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했었지만 지금은 뭐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산책하기도 좋기 때문에 가도 그냥 진짜 공원이었습니다. 네. 이 중림정사는 최초의 사찰인데 여기서 뭐 불교의 역사적인 기반들이 또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목련존자라든가 사리불존자가 출가한 것도 바로 이 중림정사에서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가섭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을 이었다고 하는 대가섭존자도 바로 이곳으로 출가하러 오는 거죠. 네. 대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이미 대제자가 오는 걸 알고 다른 제자들은 기다려서 맞이했는데 직접 그 길목까지 혼자 몰래 나가서 정진하고 있다가 이렇게 맞이했다는 뭐 일화도 있을 정도로 부처님 마음을 이었던 그리고 그 법을 정통으로 이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대가섭이 없었으면 뭐 지금의 불교가 어떻게 됐을지는 또 다르게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훌륭했던 제자다.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외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가 이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대가섭 존자인 대가섭 존자께서 결집을 하게 되는 제1차 결집을 했던 것도 이곳에도 멀지 않죠. 바로 옆에 산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저희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칠역굴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이 칠역굴에서 이게 제1차 결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난존자가 경을 내오면 이거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보충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집된 내용만이 부처님께서 진짜로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경과 율에 대한 이런 것들 기반을 확실하게 잡았던 이런 역사적인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림정사를 마치고 이제 나란다 대학으로 이동하는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알려진 나란다 대학을 저희가 가죠. 지금 이 유적지 지금 들어가는데 이 유적지가 그냥 터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대단한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유럽에 있는 대학보다 5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 대학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적으로 되게 대단한 곳이다. 규모가 뭐 어마어마. 네, 당시에 뭐 그렇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게 학생 수만 10,000명이 넘었다 하고 그다음에 교수진만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리고 불교만 가르쳤던 게 아니고 의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수학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이런 학문들을 가르쳤던 곳으로 유명하고 이게 거의 800년 넘는 기간을 이 대학이 유지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교리나 이런 것들이 이때 다 이게 정립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 교리가 되게 논리정연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건 아마 이 나란다 대학 역할도 컸지 않았을까 얘기들을 하죠.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대학에는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학 이 스님들을 다 여기서 학살하고 이 나란다 대학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끔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불을 붙였는데 도서관이 타는데 뭐 3개월에서 6개월간 계속 타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책이 그만큼 많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어쨌건 외세의 힘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이제 멸망하는 이런 그런 계기도 여기서 뭐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세계 공양관만 발굴됐죠. 신주 시대 명주 시구 상주 시구 중등주 여기 사리불이 태어난 곳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도 먼저 인멸하셨어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여기다 사리불 존자 탑을 세운 것이 처음 이 나란다 도량을 만든 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뒤에 한 1500년 전 이럴 때는 승려들이 한 2만 명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우리 지구에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진리전당 아카데미가 바로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라서 뒤에 무슬림들이 여기를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는 별로 안 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둘씩 파괴되어 가는 과정에 그래 점점 이렇게 손을 떼어가는 그때 여기 있는 스님들이 전부 다 이 인도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저 깊은 히말라야에서 찾아서 티베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스님들이 이제 떠날 때 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 경전들을 전부 티베트로 옮기고 하면서 그 스님들이 거기서 안 되겠으니까 그 티베트 글자를 만듭니다. 산스크리트를 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티베트 나란다의 학맥을 완전히 티베트에 전수받았다고.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그 나란다의 학맥을 이룬 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스승을 할까요? 하니까 개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니까 남방 쪽엔 주로 계맥을 중심으로 따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북방계에서는 선이다 해갖고 달마 스님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갖고 선맥이나 또 강맥이나 이렇게 하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늘 우리가 보조국사, 진각국사, 청진국사, 진맹국사, 원호국사, 원강국사, 송가사, 신족국사 이러듯이 그걸 뭘 할 때 되면 그 맥을 다 해요. 번맥을 다. 그래 한데 여기서 그때 그 거의 마지막 그 나란다 여기 등불이 꺼져갈 무렵 전압박다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우리말로 하면은 지공이라. 그 지공 스님이 8살에 여기 셋째 왕자로 출가해서 아버지가 아프니까 내가 아버지 대신에 출가를 해갖고 기도해서 아버지 병을 놔주겠다 했는데 그 출가했던 그분이 그래갖고 그분이 여기 와서 있다가 19살 때까지 한 11년인가 여기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거의 끝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저 스리랑카로 가거라. 그러니까 여기 그 지공 스님은 여기 마갈타국의 왕자인데 그 혈통이 곡반왕이라고 정반왕의 동생의 왕이 그 곡반왕이 그 혈통이야. 근데 자기 어머니 누구냐 하면은 저기 향시고 또 남인도 쪽에 가보면 거기 공주님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결혼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니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 가다 자기 애가집 동네 들렸다 그래갖고 스리랑카 가가지고 거기서 고명존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받아요. 그래 서천에 108대 조사 돼가지고 그래 저기 말라카 반도를 갔다가 지금 요새 가서 말레이 반도 그래 바간이나 이쪽 그 말레이 반대쪽을 갔다가 미얀마 쪽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서천에 저 카일라스 쪽을 갔다가 저 네팔로 갔다가 중국 운남서 차마고도를 해서 그래 갔다가
양자강을 건너고 황하강을 건너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호탄이라고 저 우르무찌 같은 그런 데를 저 서역에 갔다가 다시 그때 고려의 그 누구를 안내받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고려 사람이라 그때 당시에 그 황하를 아주 운하를 전부 총괄하던 그분이 그 순재인가 그분한테 가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라고 가고 거기서 있다가 그 원나라에 그 가서 갔던 말은 여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어머니 아버지는 부처님 정반왕의 혈통이요 어머니는 달마대사 향중 사람이에요. 거기 그 왕의 공주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완전 이 부처님처럼 여불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김황후라고 우리 고려 여인들이 보살님들 다 미인이지만 그때 우리 고려 여인들이 가서 몽골을 싹 쓸고 있었어요. 고려 때 그 왕후가 5명이나 돼. 기황후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늦게서 결혼을 했는데 저 금강산에 가서 향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향을 올리고 통도사 가서 무생계를 설하시고 그래 우리 송강산을 거쳐서 갔다는 말도 있고 그래 정확하게 기록은 없어요. 통도사가 그 한건에 있는데 돌아갈 때 불갑사를 해서 내소사 쪽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그래 다시 고려 그 원나라에 가고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로 어디 있었냐면 우리 고려 사람들이 세운 그 법원사라는 절에서 오래 계셨어요. 그래 우리 고려 스님이 나홍 스님, 대군 스님, 또 지천국사, 또 무학스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전부 지공스님한테서 그걸 배워와요. 그래 그런 분들이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제대로 배웠어요. 원어민 교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항맥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으로 온 거야 그게. 그래 우리 송강사한테는 15국사 그 다음에 교시찬 15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증명법사 지공 나홍 무학 지공 스님은 송강사 주지를 안 했지만은 그 제자인 나홍 스님 그 서천의 항맥을 이긴 나홍 스님 그 다음에 나홍 스님의 제자 또 무학 스님 그 다음에 하남 원수 스님 상총 스님 이런 분들이 쭉 법장 스님 같은 분들이 그 법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공 스님의 법맥 후손들이 이 우리 송강사에게 법을 전해왔다 해서 우리 송강사서 이 나란다 항맥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이렇게 링크하고 갈아가지니까 이쪽에 하나 방향이 이거 각자 스님 한 명씩 공부하는 교리가 선천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꿈은 보이잖아 조그만 이게 다물 떼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보자 일로 와 일로 물 알아서 아무것도 이거 바닥이 잘 돼 있네. 지금 이 발굴된 것은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좋습니다.